행자 시절이 없는 스리랑카와는 달리 행자 생활을 하며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스님. 당시의 통학길인데요. 수영장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주 멋있게. 옛날에 우리 화엄사 있을 때 화엄사부터 학교 갈 때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거든요. 뛰어놀고 그냥 애들끼리 불이 아주 시원하기 때문에 한 번씩 와서 학교 끝나고 자전거로 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순둥이처럼 순했던 우연 스님에게도 뜻밖의 비밀이 있었다는데요. 학교 다닐 때가 뭐 15살, 16살 때니까 사춘기 나이거든요. 제가 다니던 학교 애들은 오토바이 타고 학교 오더라고요.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고 돈을 그냥 5만 원, 5만 원씩 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몰래. 스님들이 몰래 학교 갔다가 몰래 와서 숨기고 산에니까 산에 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고를 난 적도 있고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아, 지금도? 네, 지금도 몰라요. 온통 초록으로 물든 지리산의 5월. 황 선생님! 네. 계십니까? 네, 스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잘 계십니까? 네. 스님 공양 안 하셨죠? 공양 중인데. 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빨리 들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식사 시간에 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드십시오, 네. 스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네. 네. 밥 좀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먹을 복은 있습니다. 늘 반겨주는 오랜 인연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에 제가 와서. 아이고. 모처럼 만에 맛보는 맛의 고장 남도의 집밥 한상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니다. 옛날에 스리랑카 갔다 온 이후로 네. 한 번 서울에서 뵌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화엄사에 어릴 때 와서 국어나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스리랑카도 여러 번 다녀왔었거든요, 이분이랑. 행자 시절 한국어 선생님으로 처음 만나 오늘까지 이어진 소중한 인연인데요. 그 시절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스님은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잘생겨져. 아, 탔습니다, 많이. 크림 정도는 바르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도 많았지만 이제는 못 먹는 게 없는 스님. 오랜만에 와서 김치 먹는데 젓갈 들어간 맛이 완전히 느끼네. 그죠.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김치가 젓갈이 안 들어가가지고 우리 남반 불교 스님들 오면은 힘들어합니다. 아. 예, 거기 그러니까 몽골 스님들도 화엄사로 왔었거든요, 옛날에. 고기만 먹거든요, 몽골에. 근데 절에 왔는데 사찰 음식인 거예요.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몰래 통닭 참 많이 시켜 먹었어요. 스님들이 스님들은- 잘 해주셨습니다. 가끔 내려와서 계곡이나. 그러면 선생님이 오시오 해갖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 많이 사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만나면은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짜장면도 많이 먹고. 네, 맞아요. 그랬던 소년이 어느덧 장성에 의젓한 스님이 되었으니 다들 뿌듯하기만 합니다. 한번 따보실게요. 차 타는 시기가 됐네요, 벌써. 녹차 중에서도 유난히 귀하다는 우전차를 따는 시기. 우연 스님도 일손을 거들어 봅니다. 이 가운데 삐죽한 것은 창이고 네. 두 개 입이 달린. 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따는 것이 가장 귀하죠. 귀하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비바람을 견디고 찻잎이 자라듯 우연 스님에게도 고된 수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옛날에부터 전생의 인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인데 필연적인 뭐 그런 게 많아요, 이분과도. 우리말을 가르치면서 더 가까워졌고 그러죠.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까?
자, 차를 한잔 하시죠. 아, 예. 힘겨웠던 행자 시절. 곁에서 다독이며 지켜봐준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연 스님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와, 향이 나네요. 또 스님이 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인연들인데요. 스님이 안 계셨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안 됐으면은 아마 농사나 짓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집에 호주 농사가 많거든요. 그리고 호주요? 예, 호주가 많습니다. 호주 부자입니다. 한국은 맏형이 집을 갔잖아요. 막내가 집을 가둬요. 스리랑카에서는 혹시 막내입니다. 스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다면 아,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죠. 왜냐면 다 포기하고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호주 얼마 갖고 거기에 얽매이는 게 보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제가 제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세상에 그 어느 곳을 가져도 걱정거리예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그 있는 걱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도 수행이거든요. 다음 날 다시 도심의 사찰로 돌아와 수행 정진 중인 우연 스님. 오늘은 잠시 짬을 내 삭발을 할 요량입니다. 비누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가 비누를 스님들은 보통 한 달에 2번 초하루와 보름에 삭발을 하는데요. 삭발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소리가 듣기 좋지 않습니까? 퀭퀭 하는 소리가 아주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게 마련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한국에 와서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중은 제 머리도 혼자 못 깎는다고. 스님이라는 것은 지도자잖아요. 국사였잖아요. 나라. 고민 해결해주고 다른 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데 막상 자기 머리는 못 깎습니다. 잘 됐나 남아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결국 삭발은 욕망과 집착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계사, 로마, 나카, 난타, 자두. 계사는 게시예요. 로마는 돌, 계사, 로마, 나카는 이빨. 이런 식으로 몸에 있는 거를 다 무상하다는 거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방불교에서는. 여전히 스리랑카 스님이기도 한 우연 스님. 총 3겹의 스리랑카 승복은 입는 데만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스리랑카 선복입니다. 스리랑카 남방불교 가사인데 이거 가사 시우르 우트라스르베 이라고 하거든요. 모처럼 스리랑카 승복을 챙겨 입고 외출에 나서려는데 우산이 안 펼쳐져가지고 아이고 저런 비를 맞아서 어쩌나요? 비가 오는 날에 비가 맞은 죽 마냥 어제 나왔잖아요. 비 맞은 죽 마냥. 한국 속담까지 꿰고 있는 우연 스님은 운전도 수준급. 스님이 향한 곳은 이주민 쉼터도 운영 중인 스리랑카 사원. 스님은 한동안 이곳의 관리를 도맡았답니다. වැඩනේ සේරම වැඩ කරන දැන් දාවේ අයියා හරි බුස්සන්න හරි පොඩි අය ඇවිල්ලා ඉන්නේ සේරමනේ හරි ගොඩක් අය ඇවිල්ලා 안녕하세요 지금 왔어요? 네 예누 여긴 예누예요 예누 리누키
예, 리누키예요. 오야기 나무라 맞다가. 디누키, 아, 리누키, 디누키. 세누시데. 세누키. 아, 세누키. 리누키, 디누키, 세누키.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양주에 살고 있는 우리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아들, 딸들인데 여기서 일요일마다 어린이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좋아요? 스리랑카 좋아요? 한국 왜 좋아요? 항상 놀고 싶어. 어? 뭐가 많아요? 어? 뭐 좋아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여름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름이 추워요? 더운데 여름이? 여름이 안 더워요? 여름 당연히 덥죠. 아이들과 함께면 더 밝아지는 스님.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한국 이름은 우연 스님이에요. 우연 스님이에요. 스님 몇 살이에요? 맞춰보실 분? 예. 28살? 한국 나이로. 어? 30살. 다 두 번째 맞춰버리는데. 맞아요, 맞아요. 38 맞아요. 한국 나이로 30 맞아요. 한국에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예. 공부. 공부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또 어려운 거. 또. 바닥색이요. 바다색이 또. 책. 책 푸는 거? 색칠하는 거. 어? 지금. 색칠하는 거 어려워? 어린이 법회답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하려 애쓰는데요. 부처님 뭐라 했냐면 행복한 것이 재산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싸우고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하면은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머리도 우리 지혜도 밝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나무 타세 바게웨토. 스님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이 아이들이 부디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밑에서 노는 거랑 스님이 가르쳐 주는 거가 재밌었고 스님이 또 이제 저희 얘기를 들어주고 약간 고민도 들어주는 느낌으로 너무 즐거워요. 어린이 법회를 마치고 사찰 주방에 모인 부모님들이 한창 분주한데요.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한 스리랑카식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가족이나 지인분이 돌아가시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데 와이프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 법당으로 우리가 가서 불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신도들은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십시일반으로 준비해온 지인들인데요. 가메수 미짜 타라 위레마니 시카. 의식을 치르는 이 순간만큼은 한국 스님 우연이 아닌 스리랑카 스님 우디타로서 돌아가신 이의 극락왕생을 빌고 불자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지금 여기에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만 지금 3만 5천 이상, 한 4만 명 정도 이상 될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참 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 친척이 참 돌아가시고 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한 8,000km나 돼요. 스리랑카까지. 바로 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절에 와서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거를 지내는 겁니다. 오랜 불교 역사를 지닌 스리랑카. 국민 70% 이상이 불교도인 스리랑카는 스스로를 부처님의 후예라 믿으며 특히 스님을 극진히 여기는데요. 스리랑카에서는 스님이 어떤 존재인가요? 네, 스님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아직까지도 불교 국가로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스님이라는 분은 버스나 전철을 타게 되면 스님 좌석이 따로 있습니다. 네, 스님 좌석 따로 있고, 그리고 저도 깜짝 놀라운 거는 버스 타고 나면 버스비 안 내도 돼요.
한국에서는 버스비 내시나요? 아유, 당연히 내야죠. 그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다음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드리는 순서. 수행 외에 일체의 노동을 할 수 없는 스리랑카의 승려는 탁발로 살아갑니다. 남반 불교에서는 그릇 하나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인들이 아직까지도 바루로 공양을 합니다. 신도들이 바루에 물을 담아주면 스님들은 이 물로 바루와 손을 닦습니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제대의 행복한 일이고 제대의 공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걸로 애매하게 낸다. 돈으로 시주를 하지 않는 스리랑카에선 스님들에게 바치는 공양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간절한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고기 아닌가요? 한국에 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 절에서는 어신채도 안 먹잖아요. 근데 남반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약으로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타양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온갖 정성을 쏟은 신도들의 공양물. 스님들은 스리랑카의 전통대로 손으로 공양을 합니다. 오랜만에 먹을 때는 항상 고향이 그립고 맛있는데 스리랑카에서 손으로 먹거든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그러면 여기 두 마디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오랜만에 먹다 보니까 지금 여기 위에까지 다 올라오잖아요. 오랜만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애기들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다 먹어요. 못하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도 막 흘리고 먹이 손 발로 다 먹어요. 근데 왜 우연 스님만 혼자 드시죠? 다른 분들은 안 드시는 거예요? 다 드셨는데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범람도 많으시는 스님들인데 제가 아까 늦게 먹는 바람에 잠시 후 후식을 드시는 스님 앞에 서 있는 신도들. 스님들이 뭐 달라고 하면 우리 바로 줄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듯 스님을 모시는 스리랑카 불자들. 오늘 잘 됐나요? 행사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래도 스님에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주고 도움을 줬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는 신도들은 대개 인근 공장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 어떤 일 하세요? 나는 분체 공장 페인트. 페인트? 우리 금속. 금속. 네. 스틸 파이프. 파이프. 타국에서 외로운 이들에게 스님이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국에 속담이 있어요. 속담 같은 건데 처음에는 사람이 가서 소주 먹어요. 소주 먹죠. 좋아서. 또 술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술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소주를 먹고 소주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고 가고 싶은 나라 제1위는 한국이에요. 스리랑카도. 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제1위의 꿈이에요. 처음에는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럼 병원 갈 줄은 모르고 우울하고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있는데 병원 가야 될 줄도 몰라요. 삼각지대에 놓친 이주민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일도 하지만 당연히 어려운 일을 해야죠. 낯선 한국에서 힘겨운 이주민들을 위해 의료 통역부터 상담의 그 과정까지 살피며 불교 활동가로 일하는 우연 스님. 베푸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 여깁니다. 저의 깨달음보다도 그냥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데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스리랑카만 이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이든 어디서든지
조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 도와주면서 그게 복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작은 이 손톱만한 것도 준다면은 그게 바로 저한테 받는다고.